손자병법에 나오는 제2편 작전 2편은 이 말은 뜻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전이란 말은 뜻이 좀 달랐던 거예요. 전쟁을 설계하는 것 정도 됩니다. 13편 중에 앞에 3편은 큰 개념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통치에 관한 전략보다도 더 큰 개념, 그리고 전략, 전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건데 그 작전은 국가 단위에서 전쟁을 설계하는 것 정도 됩니다. 전쟁을 한다면 전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편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처음에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병을 운영하는 것, 용병지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을 운영하는 방법은 숫자를 쫙 대요. 뭐 치거 1000대, 혁거 1000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거는 뭐냐면 스피드 전차, 빨리 움직이는 것. 혁거, 가죽, 수레는 뭐냐면 병참용 수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군대의 강력함이 뭐냐면 아예 수레 몇 대 이거면 딱 나와요. 수레 한 대에 말이 몇 개 붙고 병이 몇 명 붙고 뭐가 몇 개 붙고라는 게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수레가 100대야 이러면 전력이 딱 나와요. 그냥 전력을 대변하는 단위였습니다. 수레가. 예. 지금 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전차. 아시죠? 말 끄는 거. 그럼요. 예, 네. 그겁니다. 갑옷이 몇 개, 뭐 무기가 몇 개, 식량이 얼마 이렇게 다 따져보면 하루에 얼마가 소모된다라는 것을 손자는 대충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한마디로 공짜로 치러지는 게 아니다.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국가의 손실이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최대한. 그렇습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이겨야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게끔. 예. 지면 이쪽 저쪽 다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도 들고 지기까지 하면 그럼요. 끝장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계편에 나와 있잖아요. 국지대사. 그렇죠. 국지대사. 치도의 기본. 일륜지대사 다음. 그렇죠. 중요한 예. 국지대사. 예. 그러니까 지면 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컨셉은 지면 망한다예요. 그래서 이 작전편을 관통하는 말은 뭐냐면 속입니다. 속. 빨리. 속전속결의 그렇죠. 속.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작전편의 여러 문장 중에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병문 졸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네. 병이란 자, 병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군사, 무기, 네. 전쟁 어쩌겠죠? 군대, 병참 이런 모든 거, 용병 네. 다 포함하는 이 말. 여기서는 전쟁이란 졸속입니다. 졸속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평소에 많이 쓰죠? 졸속행정. 그렇죠. 뭐 그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인데? 나쁜 뜻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졸속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졸속이란 단어는 2500년 전부터 있었던 단어입니다. 와. 뭐냐? 미흡할 졸자입니다. 미흡하더라도 속 빨리 끝내라. 멋진 말이죠. 이야,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예. 그런데 이 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 오해가 많이 생길 말이죠. 졸속행정 뭐죠? 미흡하고 성급한 거 얘기한 거죠. 네. 예. 속자가 빠르긴 빠른데 좋게 해석되고 나쁘게 해석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문 해석이 아니라 뭐죠? 의미 해석. 이걸 좀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작전의 핵심은 병문 졸속입니다. 싸움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다소 미흡하더라도 빨리 끝내는 편이 좋다. 이야, 우리 손자 선생님이 천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재죠. 이야. 그래서 자, 전쟁 잘하는 사람의 예를 딱 드러났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선용병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용병, 병을 잘 다루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예? 징집을 2번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군량을 3번 씻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쳐들어가면 그쪽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일단 한번 씻고 가면 그거 먹고 나면 그 안에서 해결한다. 가급적 우리 외에 다른 나라 땅에서 전쟁을 치르되 병참선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찌됐건 빼앗아 쓰거나 마련을 하는 것이 용병을 잘하는 사람의 기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있죠. 국가의 큰 피해. 네. 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최소화해야죠. 예.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뭐냐면 국가가 계속적인 전쟁을 치러서 징집을 더하고 병참을 더하고 보충을 계속해야 되는 데 대한 폐해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쭉 나와요. 그래서
전쟁은 승리하는데 가치가 있는 거지 오래 하는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자, 뭐죠? 아까 병문졸속의 연장이죠. 예. 그래서 전쟁의 요 본질, 빨리 끝내야 한다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장수, 지휘관, 왕, 예. 이 사람들만이 나라의 존망, 백성의 생명을 이렇게 관장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백성의 삶과 지금의 상황 이런 거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편은 모공입니다. 공격을 모색한다. 요 제목만 딱 보면 야 이거 정말 그 전술의 굉장히 디테일한 면을 얘기하겠구나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아직도 전략에 관한 얘기입니다. 큰 거, 크게 보는 거. 4편부터 마지막까지가 전술적인 측면이다. 요렇게 다들 해석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싸워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할까? 전략적으로 크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가급적 안 싸우는데 네. 싸우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온전할 전자와 깨뜨릴 파. 요 두 글자의 그 뭐랄까 대비 효과? 요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이 뭐죠? 이상이 없다. 그죠? 요 온전하게 모시는 거, 이상이 없는 거. 그 반대가 바로 깨뜨릴 파자입니다. 파 뭐? 박살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적을 쓰러뜨릴 것인가인데 온전히 놔두고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박살내고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온전히 놔두고 이기는 게 좋죠.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그래야 또 새로 안 짓잖아요. 안 만들고. 그렇죠. 일단 잃지 않는 거죠. 예, 일단 적을 내가 항복을 시켰습니다. 이거 내 땅 됐어. 그렇지. 온전하게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적을 깨뜨리면, 그러니까 제 주먹으로 적을 때렸어. 적이 아픈 만큼 내 주먹도 아프죠. 그렇죠. 적을 깨뜨린 만큼 사실은 우리 군도 깨지는 겁니다. 데미지를 있지. 그렇습니다. 손자의 그 첫 번째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거기에 딱 의미가 부합하죠. 최대한 안 싸우고 덜 싸우고 이기는 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병의 방법, 예, 전국 위상 파국 차지 이렇습니다. 나라를 온전하게 놔두는 것이 위상, 첫 번째 상책이고 그 나라를 박살내는 것이 차책이다. 그다음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군 위상, 군대를 온전하게 놔둔 채로 포로 아니면 뭐 흡수 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파군 차지, 적군을 박살내는 것은 차책이다. 두 번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는 전졸, 파졸. 그래서 여기에 손자병법 중에 유명한 말이 바로 요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 백전백승. 그거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백전불태. 맞습니다. 백전백승이 최고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백전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최대한 안 싸우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최고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불태라는 것이 요 모공편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설명을 쭉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안의 설명을 제가 몇 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왜? 제일 유명한 문장이 들어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백전백승이 최상이 아니다. 일단 그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네. 첫 번째가 바로 벌모, 두 번째가 벌교, 세 번째가 벌병, 제일 마지막이 공성이에요. 벌이 지금 3개 나왔거든요. 예, 벌이 무슨 벌자예요? 7벌자예요. 정벌하다. 정벌. 예, 7벌자. 처음에 제가 벌모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적의 모략, 계책 이런 거 자체를 모의 자체를 깨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데 옛날에는 해석을 좀 달리 했어요. 어떻게 했어? 저희 때는 아마 그때도 분명히 아마 이런 해석이 공존했을 겁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다르게 해석하는 네.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 벌모, 계책으로 치다 이렇게 저 배웠어요. 내 계책으로. 그렇죠. 벌모, 적을 치는데 모략으로 적을 치는 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힘을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
뭐 이간질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뭐 스스로 어떻게 무너지게 해서 음. 항복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얘기했어요. 그 예전 게도 해석이 와닿고 그거 같긴 한데 내가 볼 때.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좀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왜냐 간첩을 보낸다든가 뭐 헛정보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선동을 한다든가 뭐 선전을 한다든가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좀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면 결국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해석하는 문장에 해석하는 방법은 확실히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벌교 외교로 요즘 해석으로 먼저 하면 적의 외교 관계를 친다. 외교를 끊는 것. 그 고립시켜버린다는 그렇죠. 얘기.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외교로서 공격하는 것. 크게 보면 비슷한 얘기. 그렇죠. 크게 보면 비슷해요. 음.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어릴 때 배운 게 약간 좀 와닿거든요. 저도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군사로 공격하는 것. 벌병. 병을 공격하는 것 또는 병으로서 공격하는 것. 사실 뭐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 최하책. 네. 하책 중에도 하책이 바로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 우리 피해가 제일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순서대로 뭐죠? 우리가 피해가 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음. 제가 시계편에서 전술을 관통하는 한마디의 컨셉이 뭐라 그랬죠? 적을 속이는 것? 예, 적을 속이는 거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병을 온전한 채로 가져오겠습니까? 적을 속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적한테 적을 속여야 나한테 온전하게 오든 뭐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괴가 통하는 거예요. 음. 최상의 용병자는 여기 또 나와요. 네. 아까 작전편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네. 징집을 한 번밖에 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왔죠. 여기는 선용병자 똑같습니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다. 맞죠? 아까 온전하게 적의 병을 흡수한다. 똑같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속여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최고의 사기꾼이 전쟁을 잘하는 겁니다. 괴. 예. 괴를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평시의 영웅과 난세의 영웅은 다른 겁니다. 모공편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군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3개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 진격해서는 안 되는데 진격하라고 명령하는 것. 지가 여기 있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데 야, 왜 안 싸워? 빨리 공격해! 이러면서 하는 것. 자, 두 번째, 후퇴해서는 안 되는데 알지도 모른 채 후퇴해라. 세 번째, 군대 내부의 사정을 모르면서 군대에 간섭하는 것. 그러니까 맡겼으면 믿어야 됩니다. 의인불용, 용인불의. 의심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말. 그래서 이런 군주가 전쟁을 망쳐요. 자, 그래서 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냐? 그러므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앞쪽에 뭐죠? 백전백승이 좋은 게 아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맞습니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전필태. 항상 위태롭다. 예, 모공편을 마치겠습니다.